코로나19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900명 넘게 발생하고 이 확진자 수는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일본도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이 중국과 이탈리아를 넘어서 세계 최다 코로나19 감염국이 됐는데 현재 상황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실시간으로 지역별 현황을 종합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10만 2,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0,000명이 되기까지는 2달이 소요됐는데 10,000명에서 10만 명까지는 불과 8일이 걸렸습니다. 특히 환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가 비상입니다. 은퇴자를 포함한 자원봉사 의료진 6만여 명까지 동원됐지만요. 병상과 호흡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병상 4,000개의 임시병원 설치를 추가로 연방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3만 개의 호흡기가 필요하지만 연방정부 지원 4,000개를 포함해 절반 수준만 확보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3, 4만 개까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곧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 자동차 회사 GM과 포드에 인공호흡기를 빨리 생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밤사이 또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선 데 이어 이제는 확진자도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오전 10시 현재 이탈리아 전국의 누적 확진자는 8만 6,4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하루 사이 6천 명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사망자도 하루 동안 900명 넘게 추가돼서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스페인도 하루 동안 8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해 누적으로 5천여 명이 됐습니다. 확진자는 6만 5천여 명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의료진 감염이 9,400여 명에 이르면서 대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감염자가 3만 3천 명에 육박하면서 의료진 감염도 확산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2천 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피해 규모에 유럽 각국은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에 처한 데 이어 시신 안치 문제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네, 지금 일본도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이번 주말이 고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일본에서는 1일 확진자가 어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12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는 5명 증가한 62명이 됐습니다. 감염자는 도쿄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도쿄도에서 최근 4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4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도쿄도가 29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오사카부 170여 명, 홋카이도 160여 명 순입니다. 일본은 연휴였던 지난 주말 나들이 객 증가로 감염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잠복기를 거친 환자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감염자 폭증 우려가 커지면서 도시 봉쇄나 긴급 사태 선언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탈리아도 확진자가 8만 6천여 명으로 중국을 넘어섰고 사망자 또한 하루 1,000명 가깝게 발생하는 등 최악의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누적 사망자도 4,800여 명으로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의 피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유럽 각국 의료진들이 사투에 가까울 정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 각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밀라노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의료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 40명씩 밀려드는 긴급 환자에 쉴 틈조차 갖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darci dei momenti in cui il gruppo si riposa un poco, ma non è facile perché il numero di letti da gestire è veramente molto ampio.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하루에 1,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9,000명을 넘어 어느새 10,000명 돌파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또 누적 확진자 규모는 86,500여 명으로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섰고 미국을 뒤쫓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도 하루 새 8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4,8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특히 의료진 가운데 9,4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2천여 명의 사망자와 3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프랑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검진하기 위해 최근 차 안에 탄 채 검사를 받는 이른바 드라이빙 스루를 도입했습니다. Alors on a installé un drive depuis le milieu de semaine pour pouvoir dépister un maximum de personnes, surtout du médical et paramédical. 프랑스 병원 연맹은 수도 파리와 인근 병원이 48시간 이내에 포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코로나19에 유럽 각국은 저마다 자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 국경 폐쇄로 남미 페루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 198명이 전세기 편으로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다음 주엔 이탈리아에 전세기 2편이 투입되는 등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국민의 귀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우리 국민을 태운 페루 전세기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네, 전세기는 오늘 아침 6시쯤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아침 6시쯤에 페루 리마의 군공항을 출발해서 멕시코를 거쳐서 24시간 만에 도착한 겁니다. 전세기에는 코이카 봉사단원과 여행객, 또 출장 공무원과 교민 등 198명이 탔습니다. 탑승할 때 이들은 모두 발열 증상이 없었고 또 건강도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루 교민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발열 검사와 자가 진단 앱 설치 등 특별 입국 절차를 밟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가 격리를 하다가 한 명이라도 확진 환자가 나오면 교민 전원을 다시 소집해서 14일 동안 임시 생활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 음성으로 나온다고 해도 역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서 교민을 데려온 건 중국 우한과 일본 크루즈선, 또 이란에 이어서 페루가 4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유럽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 밀라노와 로마에 전세기 2편이 투입돼서 우리 국민 580여 명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의심 증상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모두 육군 학생군사학교에 격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에 있는 정신병원인 제2미주병원에서 어제 하루 사이에 6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제2미주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 환자 이송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병원에 있는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보이고 주변으로는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버스를 타고 이 병원에 있는 환자 15명을 상주에 있는 적십자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병원에서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2명이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저녁 8시쯤 환자 30명을 먼저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오늘은 남아있는 환자를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일부는 상주 적십자병원으로 이송하고 또 일부는 대구의료원을 거쳐 서울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2미주병원 아래쪽에는 대실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대실요양병원에서는 지난 18일 처음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이후 어제까지 코로나19 환자가 9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실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엘리베이터도 같이 사용했던 만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달성군 보건소 직원의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른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이 직원은 지난 20일 대실요양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지원했고 다음 날인 지난 21일 제2미주병원 종사자 전수조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5일 의심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받았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0명을 넘어서 지난 며칠 사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제2미주병원은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난 26일 처음 발견된 뒤 이틀 만에 70명을 넘겼고 해외 입국자를 통한 확진 사례도 계속 늘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먼저 방역당국이 밝힌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날보다는 신규 환자가 많이 는 상태죠?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146명입니다. 그제 하루 확진자가 91명이었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누적 환자는 모두 이에 따라서 9,478명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공식 사망자는 5명, 누적 사망자도 모두 144명이 됐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된 사람은 283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완치 판정 환자도 모두 4,111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대구 제2미주병원을 비롯해서 지금 소규모 집단 발병 사례가 확인되면서 걱정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소규모 집단 발병의 영향으로 특히 대구 지역의 신규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구가 71명, 경북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도 확진된 환자가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발 입국자 등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18명, 경기 21명, 그리고 인천에서 5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부산 1명, 강원 1명, 충남 2명, 제주에서 1명의 확진 환자가 더 나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감염 확산에 따라서 해외 유입 신규 환자도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어제 하루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환자만 24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는 모두 3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 발생이 다소 주춤하던 가운데 이렇게 곳곳에서 집단 감염 그리고 접촉 소식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과 휴일에 종교 행사 자제 등을 통한 전 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찰스 왕세자에 이어 보리스 존슨 총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여러 사람과 만나야 하는 각국 지도자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영국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존슨 총리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총리실은 존슨 총리가 기침과 열 등 가벼운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고 이후 자가격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총리도 직접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자신의 확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On the advice of the chief medical officer, I've taken a test that has come out positive, so I am working from home, I'm self-isolating. 존슨 총리는 자가격리 중이지만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계속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I can continue, thanks to the wizardry of modern technology, to communicate with all my top team to lead the national fight back against coronavirus. 존슨 총리에 이어 핸콕 보건장관도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찰스 왕세자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존슨 총리 확진으로 총리실 직원과 강요 중에서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존슨 총리 확진 판정은 국가 지도자로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 지도자들도 여러 사람과 만나는 업무 특성상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이 때문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캐나다 트루도 총리는 부인이 양성 판정을 받아 부부가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